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증시가 되게 잘 갔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일단 좀 탄탄하게 받쳐줬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미국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흔들렸던 그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뭐, 이번에 경주 에이펙 와서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날 용의가 있다는 둥 뭐 하면서 이제 뭐 중국과 하여튼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번 주말에 나오면서 그,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일단 상당폭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뭐 애프터 마켓까지 다 마무리가 된 지금 상황은 또 상승폭이 좀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모든 게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금 한국 증시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진짜 2200 얼마 이렇게 가던 그 코스피가 지금 3000 돌파하고 3800까지 왔는데 뭐 4000은 물론이고 진짜 정부 공약대로 5000포인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그 기조랄까요? 경제 정책 큰 방향은 부동산 잡고 증시 살리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세 정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비춰 보면은 사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어쨌든 기업을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업들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사주도록 만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이제 전 정부에서는 전자를 썼고 이 현 정부에서는 이제 후자의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들이 힘들다고 할 때 또 어떤 기업이 힘들다고 할 때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고 할 때 좀 이 간접적인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는 경제가 어려워야 나온다는 거. 그럼 금리를 낮춰서 그 은행 이자를 이제 줄여주는 대신에 이거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하시오 하면서 증시를 간접적으로 부양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너무 경제가 안 좋으면 국민들에게 직접 그냥 현금을 뿌려주는 그게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적절히 좀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쓰고 또 그렇게 해야 빨리 살아나니까 그렇게 가게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그 법인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낮춰주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고용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부로 시행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근데 고용을 전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깎아주니까 기업들이 그거를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그냥 지출만 아껴가지고 좀 버텨온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해주는 그런 방식이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코스피가 3,800이 넘고 뭐 코스닥이 900 코앞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국민적인 그 뭐 소득도 그렇고 나라 경제가 좀 팽창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부동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부동산은 덩치가 워낙 크고 우리가 무슨 그 뭐 아파트라든가 뭐 빌딩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을 매매하는 게 주식처럼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증시를 부양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잡는 게 일단은 맞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증시는 그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그대로 이제 좀 이렇게 환호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증시가 팽창해가는 구간 목표 지점이 어디쯤일진 알 수는 없지만 4천은 넘어설 것 같다. 그리고 5천에 가깝게 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500
95종목이 올랐고 289종목이 빠졌습니다. 1.76% 크게 올랐고요. 코스피 100은 1.85% 올라서 대형주들의 상승세 무섭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07종목이 올랐고 621종목이 빠졌습니다. 1.89% 올랐고요. 코스닥 150은 2.4% 올라서 역시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보유 종목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그다음에 우리 그 회원님들 투자하는 종목들은 저는 다 올랐고요. 갖고 있는 종목이 대체로 다 올랐어야 하는 날이다. 왜냐하면 그 주도주를 다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그 주도 내가 오늘 장에서 하락한 종목을 쥐고 있었다면 이거는 주도 종목, 주도 업종을 잘못 어떤 계산했거나 잘못 추정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그 재구성하는 것이 아주 좋은 지점이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오늘 저도 이제 많이 여러 종목들 뭐 매수하고 그랬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매수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때로는 단기로, 때로는 뭐 스윙 정도로, 때로는 중장기로 뭐 또 효율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아마 그 또 다른 수익을 계속 안겨다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좋았던 것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코스피는 기관, 특히 금융 투자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 개인만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나스닥이 0.56, S&P 500이 0.43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지금은 나스닥이 0.27, S&P 500은 0.18, 나스닥은 0.26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다시 원달러 환율은 0.02%가 내려서 1421.9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랐습니다. 1422.4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0.28% 올라서 57.15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등으로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가 장중에 미국의 신용 리스크 완화에 아시아 증시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3분기 실적 그리고 한미 후속 무역 협상 기대감 등 영향으로 전기 전자주와 운송 장비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확대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지난 주말 나스닥 강세로 상승 출발한 이후 바이오와 2차 전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1%대 상승했다. 자, 지금 우리 바이오 오늘 같은 날 바이오 이제 비중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어떤 정상적인 방향으로 우리 지금 이번 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볼까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낙관론에 따라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이 달렸고요. 무역협상단 인사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에이펙 이전에 통상협상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기반으로 금융과 기계장비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소식 속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봐야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코스피 먼저 보면 딱 두 종목 파란색 삼성물산과 LG에너지솔루션이 1% 미만으로 빠졌고 삼성전자 보합 10만 원 앞두고 조금 경계 매물 나오는 것 같죠?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오늘도 질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이 4%대 올랐습니다. 또 KB금융도 3%대 올랐고요. 자, 코스닥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는 시총 15위가 SK 스퀘어로 돼 있는데 SK 스퀘어와 그다음에 한화오션 사이에 치열한 지금 8시 오늘 장 마감하기 직전까지 치열하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한화오션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건 6.16% 올랐지만 6.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5조 원대로 올라섰고요. SK 스퀘어는 34조 9,900억으로 둘이 지금 시총 15위냐 16위냐를 놓고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세 종목이 빠졌네요. 보로노이가 2%대, 에코프로 BM과 삼천당제약이 뭐 약보합 정도 하락 나왔고요. 반면에 파마리서치가 8.7%, 펩트론이 7.5%,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대, 에코프로도 뭐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닥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 업종들 좀 어떤 특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업종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증권 업종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미래에셋증권과 우선주가 17%대, 12%대 이렇게 올랐고요. 키움증권과 부국증권이 11%대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팽창해 가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전기 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국전력이 1% 넘게 하락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LS증권은 코스닥 상장사라 금융업의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증권이 7% 올랐고 DSC 인베스트먼트와 에코프로가 5%대 오르면서 금융업종 전반에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SG가 7% 가까이 하락했고 HC 보광산업도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가 6% 가까이 올랐고 한올 바이오 파마가 4%대 올랐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와서 오늘 아까 장중에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 종목은 일동제약과 바이오노트가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IT캠이 26%대, 네이처셀이 20%대, TNR 바이오팹이 16%대 올랐고요. 자, 하락한 종목은 샤페론이 8%대, S바이오메딕스가 7% 가까이 빠졌고 나이백이 5%대 빠졌는데 장 초반에 오르다가 장중에 이제 하락 전환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은 되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선물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건 다우가 129, S&P 500이 24.75, 나스닥이 121 포인트 지금 오르는 걸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요. 다우가 129였는데 지금 현재는 119, 조금 낮아졌고요. 상승폭이. S&P 500은 10, 다우는 43까지 떨어졌군요. 43. 네. 43포인트로 많이 그러니까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 S&P 500은 11.5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66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많이 빠졌네요. 지금 그 상승세가 많이 좀 이렇게 처졌습니다. 예, 아까 상승세가 막 확대되던 그런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